금요 독서 토론을 시작합니다. 네. 공 원장님께서 맨 먼저 토론에 글을 올려주셨고, 또 유 대표님도, 책 추천하신 게 있으니까, 순서대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 원장님 먼저 부탁합니다. 네.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국장님 소개해 주신 이 맡겨진 소녀 밀리 서재에서 읽었는데요. 제가 소설을 읽은 거는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네. 기억에는 사실 이게 소설을 읽고 있기는 뭔가는 조금 그래서 저는 거의 잘 안 읽는 편인데, 지난주에 말씀해 주실 때, 책도 길이가 길지도 않고, 또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좀, 괜찮아서 제가 일부러 이제 찾았는데요. 이거 읽으면서, 참 따뜻했습니다. 좋았고, 또 여러 가지를 이제 짧은 그건데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회였고요. 그런 어떤 이 맡겨진 이 소녀가 처했던 그 시절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짧은 표현 안에 전체적으로 다 그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줘서 참 잘 이렇게 읽었고요. 결국은 이 소녀가 마지막에 맡겨졌던 그 집안에서 떨어져서 아빠한테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장면에서 소녀가 맡아줬던 그분한테 아빠라고 이렇게 속삭이던 그 말이 굉장히 깊이 남았고요. 결국은 이 몇 달 동안 맡겨진 그 소녀가 결국 집에서는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들을 살다가 그 맡겨진 집에서 또 자녀도 없는 집이기도 하고 또 그 집에는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죽었던 그런 집이었는데 그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또 아이가 실수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감싸주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상당히 따뜻한 그런 사랑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요. 우리가 아이들을 돌보거나 무슨 일을 할 때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 그런 느낌들을 가졌고 우리 어릴 때 정도는 아닌데 우리보다 조금 더 어릴 때는 보니까 먹고 살 게 없어서 아이를 식모나 뭐 이렇게 맡겼던 그런 옛날에 우리 조금 위에 우리 큰 형님 정도 이런 분들의 그 이야기들을 들었던 게 좀 생각이 났습니다. 예, 이 맡겨진 소녀 요 내용 뭐 간단하지만 굉장히 어떤 더 울림이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책 본문은 98쪽밖에 안 되니까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소개를 했었는데 또 읽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강혜민 실장님이 이게 영화까지 돼서 말 없는 소녀라고 해가지고 개봉이 된 영화니까 또 그것도 한번 보면 항상 그 원본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시각에서 영화를 또 만드니까 그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유 대표님 부탁합니다. 예, 제가 읽은 거는 인맥보다 강력한 네트워킹의 힘이라는 책인데요. 예, 쓴 사람은 여기 제닌 가너라는 여성분인데 오스트레일리아 그쪽에 있고 작가라 사실은 기대를 조금 덜 했어요. 예, 그러기는 한데 읽다 보니까 좀 정리가 좀 돼서 저한테는 좀 유용했습니다. 예, 그리고 책은 제가 링크 올려놨는데 구조가 이렇게 3단으로 돼가지고 예, 그래서 뭐 읽기가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그냥 쉽게 이렇게 읽으실 수 있는 예, 그런 책입니다. 예, 그래서 앞쪽 1장에서는 이제 왜 어떤 쪽으로 방향 잡아야 되는지 쪽에 대한 이야기하고 2장에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 이렇게 하고 3장에서는 약간 보완하는 그런 종류 이야기 이런 쪽인데 그냥 내용만 파악한다고 한다면
그냥 곧바로 요 도해 2개 정도면 거의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맥을 숫자라든가 이렇게 규모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 또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구조는 제일 가까이 이제 중요한 거는 4명이, 핵심적인 4명, 핵심적인 4명이 있냐. 그래서 촉진자, 그 다음에 정비 담당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는 일이나 살아가는 거를 착실하게 정리해 주는 거,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이끌어주는 쪽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쪽은 주로 기술적인 부분, 이쪽은 이제 방향성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서 4명을 먼저, 그 다음에는 12명을 구체적으로 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름을 그냥 바로 적어보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유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멀리 해야 될 유형도 동시에 이렇게 해서 뒤를 쓰고 좀 피하게, 예, 전략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애매하게 하면 두려움이 되고, 정확하게 하면 그냥 내가 처리하는 방식이 되는 거니까 그냥 방법으로서 이걸 처리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정리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꽤나 유용하게 볼 수 있는 책이었는데, 보게 된 이유라든가 그런 걸 조금 보자면, 이렇게 해서 제가 10월 2일 날, 이제 다음 주인데, 그때 포럼 발제를 하나를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하게 되는 게 AI 기반으로 해서 차세대 KSNS, 한국형 SNS를,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발제를 하는 건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신경 쓰이고 있던 부분이, 개인별 기반 네트워크 중에서 자동으로 연결을 이렇게 AI가 제안해 주는 거, 그 부분을 디자인을 어떤 구조로 가야 이게 심플할까, 그래서 그 구조를 좀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일단 기본 구조가 나와 있으니까 저기에서 변형을 해가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책 구조 자체가 코어 부분 4개, 그 다음에 플러스 해야 될 거 12명, 빼야 될 거 12명, 이런 식으로 딱 구조가 간결하니까 시스템으로 만들기가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MVP 쪽하고 상황 진단하고를 AI는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함께 사용하면 각 개인에 맞춰서 AI가 아까 말한 4명과 12명을 추천을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빼야 할 12명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또 추려줄 수도 있고, 이런 게 되니까 활용하고 이걸 응용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챗보다 일단은 한번 매뉴얼로 제 인맥을 가지고 챗봇 가지고 일단 수동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한번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언제 시간이 되면 우리 캠프 멤버들하고도 저거를 갖다 표로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채우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책의 1장 부분에서도 자꾸 강조를 하는데, 서로 추천을 해주는 거, 어느 쪽이 비어있다 그러면 적절한 사람을 추천하고, 그 다음에 이걸 관리하는 쪽인데, 이 책에서는 온라인 부분을 되게 부정적으로 그냥 써놨어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페이스북에서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한다 그러면 꽤 괜찮게 이걸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시스템을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AI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SNS를 만들어 갖고 한다 그러면 더 좋을 수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아서 한번 요거 스터디를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이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따로 저 정도 되면 이분은 강의나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 연결하기는 했는데, 국내에 적어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딱히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강의나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좀 도와드려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체계가 쉬워서 그래서 쓰기가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AI 포럼 거기 발제할 때 예시에다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주변에 교류하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딱 분류를 할 수 있을 정도 적이라면 굉장히 좋은 책으로 인식이 됩니다. 한번 같이 스터디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미정 대표님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네. 책을 정말 안 읽고 있어요. 뭐가 이렇게 바쁜지. 지난번에는 철로 역정을 뭐 이렇게 모임 때 나와서 말씀드린다고 해놓고 또 잠시 중단했고요. 오늘은 그냥 이거 무조건 행복 지난번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조금 읽었는데 잠시 보면은요. 행복을 결정하는 구성 요소가 3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이 가장 큰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아세요? 뭐 어떤 교수님이 이론을 발표했는데 꼭 옳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한번 질문 드려도 될까요?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유전, 환경, 의도적 활동 이런 3가지로 이 분이 구분을 하셨는데 가장 큰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마지막에 해주셨던 환경일 것 같은데요. 의도적 활동? 네. 네. 또 진재근 선생님은요? 못 들으셨나? 예.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환경. 네. 그 다음에 유영진 대표님? 저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요 3가지에서만. 그 3가지 저는 별로 긍정 안 합니다. 기준이라는 게 뭘 얘기하시는 거죠? 삶에서 내 주변에 있는 거를 누릴 줄 아는 힘 있잖아요. 근데 있는 걸 누리는 거는 째껴놓고 자꾸 의도적으로 활동하거나 그 다음에 환경에 의존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들은 결국은 행복 기준치를 높여놓고 그 다음에 내 힘으로 달성하려고 하니까 그건 불행의 시작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이 다르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분 소냐 루보머스키 교수는요. 유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타고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거는 타고난다라고 50%를 얘기했고요. 환경은 10%, 또 의도적인 활동은 40%라고 이분이 그냥 뭐 어떤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비밀은 이 안에 40%에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게.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을 관찰해 보면 그들이 그저 만족한 채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들은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새롭게 이해하고 성취하려고 애쓰며 자기 생각과 느낌을 통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조금 읽었지만 여기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단어를 봤어요. 공정여행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저는 처음 봤어요. 공정여행. 예. 그래서 공정여행이라는 거를 제가 네이버에 한번 찾아봤는데 저희가 여행을 가면 그 관광 회사를 통해서 여행을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유명한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를 돌아보게 되는데 공정여행이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대등한 관계를 맺는 공정무역에서 따온 여행이라고 그래요. 착한 여행이라고 하면서 즐기기만 하는 여행에서 초래되는 환경오염이라든가 문명 파괴, 낭비 등을 반성하고 어려운 나라의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유럽에서 비롯된 거라고 하는데 아마 이분 한영준 씨죠. 근데 이분을 페이스북에서 찾으니까 페이스북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한꽃거지. 이분이 이제 2015년도에 그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라고 그래요. 끊겼네. 페이스북에서는 안 나오고요. 네?
아, 예, 잠깐 끊겼다고. 예. 말씀 계속하세요. 그래서, 네네네네. 이분이 공정 여행을 하다 보니까, 진짜 어려운 이웃을 만나고, 그게 이제 외국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과 가깝게 지내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분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 이래서 이 포인트 대표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찬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책에 보시면 네네네. 공윤수라는 사람도 글이 있어요. 아직 거기까지 안 읽었어요. 읽고 또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예. 저는 이 책을 공 원장님이 예전에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읽었는데 내용은 다 잊어버렸는데 방금 이제 이렇게 공정무역을 말씀을 하시니까 그 커피가 생산자가 받는 돈과 소비자가 내는 돈이 엄청난 격차가 있어서 공정무역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그 공정무역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박은서 대표님 좀 늦었지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생활에 무너진 것 같아요. 막 어느 때는 일찍 일어났다 요즘 어느 때는 완전 늦잠 자고 지금 머리가 산발이. 아직 이쁩니다. 이게 원래 머리예요. 파마. 저는 소개가 아니라 어저께 이제 잠깐 어떤 내용을 봤는데 이제 제 삶이 조금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뭐를 하게 되면 빨리 결정을 안 하고 가장 뒤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이게 참 잘못된 습관이더라고요. 그거를 중간중간에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었고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막상 와닿지 않았는데 어저께 이제 책을 좀 보면서 지금 내가 이런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게 점수를 하다 보니 정말 최하한 거예요. 그 어저께 이걸 딱 도려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늦잠 잤어요. 그런 거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왔냐면은 내 삶을 바로잡는 투자법에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눈도 나빠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여러 가지 나쁜. 나라는 사람을 처음 만난 것처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불편함이 느껴지는 날, 내가 어떤 속도로 살아가야 마음이 편한지, 어떻게 살아야 속이 편한지, 뭘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린 기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느껴지지 않는 지경에 이르다 보니 별일 아닌 것처럼 넘기기 어려웠다. 기껏 쌓아온 내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바로잡아야 한다. 나는 가장 먼저 내 돈과 시간이 어디에 쓰이는지 살펴봤다. 돈과 시간이야말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것, 내가 매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삶에 지쳐 원동력을 잃었을 때 내 마음을 바로 잡는 방법 중 하나가 나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무작정 투자하는 방법은 나를 내가 좋아하는 환경에 두는 것, 내가 좋아하는 거 마음껏 하게 해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오로지 나를 위해 돈과 시간을 투자해 보라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투자하려면 나를 알아야 한다. 나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투자하는 방향이 정해지면 느리더라도 작더라도 천천히 나에게 하나씩 투자해보자. 그리고 다시 돌아갈 목표를 세워보는 것이다. 목표, 성과, 성취라는 말이 고루하고 유치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목적지 없는 여정에서는 길을 잃기 쉽다. 내 삶을 다시 궤도에 올리는 마지막 방법은 나를 대접해 주는 것이다. 남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지 보면 현실이 보인다. 의식적으로 스스로를 마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대하듯이, 내가 낳은 자식을 대하듯이 정성스레 돌보는 것이다. 건강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나쁜 습관을 고치고 좋은 사람과 만나게 해주자. 그렇게 나를 사랑하게 기르는 일은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아닐까. 이거는 이제 제가 가끔씩 보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책에 대한 한 대목인데요. 이제 어저께 봤던 내용과 오늘 봤던 내용을 오늘 아침에 아니라 어저께 늦게 봤던 내용하고 두 가지를 내가 좀 놓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 중에서 한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를 사랑하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과 내가 좋아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어저께 생각해 보니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데 내가 목표 설정을 좀 잘못하고 길을 좀 잘못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어저께 다시 생각해 보니 맞게 가고 있구나. 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박은세 대표님입니다. 예. 하여튼 뭐 자존감을 잃지 않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도 소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 공유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종의 기원담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김보영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은 한국 SF 최초로 전미 도서상 후보에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보에 그 표제작으로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이 책은 SF니까 근데 이제 종의 기원이 우리 이제 생물학 책도 있고 한국 소설에도 종의 기원이란 소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담자를 붙여서 이걸 지금 소설 제목을 정했거든요. 이 책은 3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연작소설이에요. 그래서 책에 김보영 연작소설 그렇게 썼는데 작가가 1편을 쓸 때는 2000년 정도 때 썼고 3편을 마무리한 것은 올해 구분 나이가 작년인데요. 48 그러니까 20년 이상 이 소설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1편, 2편, 3편이 작가는 각각 다른 소설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연결이 다 돼 있어요. 1편은 로봇 세상에서 인간이 탄생하는 시점까지, 2편은 자아의지를 가진 로봇이 그 지배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반격, 로봇이죠. 이제 3편은 상생의 이야기라고 했는데 지구의 탄생 같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편은 로봇 세상인데 이 책의 주인공은 로봇이기 때문에 모든 시각이 로봇에 맞춰져 있어요. 그들은 공장에서 태어나고 그 태어날 때마다 모델이 정해지는데 지금 3자리 모델에서 4자리 모델로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4자리 모델은 이 자기 그 심정,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감추질 못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봇 세계에서는 힘이 세고 바퀴가 달린 그런 모델로 진화해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인공이 K라고 하는 로봇인데 이 K가 이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유기생물학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유기생물학 논문을 발표했을 때에는 그 지도교수인 집화교수한테 이런 생각을 하느냐고 심한 질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칼스트롬 연구실의 칼스트롬 교수는 이걸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유기생물학을 배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생물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 K는 자기가 논문을 썼음에도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책 이제 1편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온 거예요. 노만이 그러는데 공장이 로봇의 뇌를 포맷하고 재생할 때 지우지 않는 영향이 있다 하더라고. 그 부분에는 우리 산조가 살아온 모든 역사가 압축되어 기록되어 있대. 그게 로봇의 무의식에 남아서 미래로 전해진다는 거야. 어쩌면 내가 본 것이 기억일지도 몰라. 이렇게 세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K, 그건 과거가 아니라 미래야. 그러니까 K가 논문을 썼을 때 유기생물이라는 걸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선조가 살아온 역사가 기록된, 그러니까 우리도 그 지층의 유물을 가지고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걸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과거로 보는 게 아니라 미래로 보는, 그러니까 유기생물을 발명해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상하지 않았어.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어. 난 당연한 풍경을 보고 있어서 예정된 기결, 우리가 하는 이 일의 모든 결말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1편 끝자락쯤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세실이 유기생물로 가득 차고 그 속에 자신이 화석이 되어 땅에 처박혀 있는 꿈을 꾼다라고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을 닮은 유기생물을 만드는 걸 생각을 하는 거죠. 즉 유기생물은 이들이 볼 때는 신을 만들어내는, 조물주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로 기착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편은 부제가 그 후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실험실을 연구할 때 자발적으로 나왔었는데, 이 실험실을 다시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그 실험실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나무가 자라나고 산소와 물에 의해서 로봇들은 하나같이 몸체가 낡아 있는 거죠. 우리 그 세부치가 낡아가는 것처럼 낡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로봇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무엇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는가? 그게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이 탄생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K는 이 로봇이 이제 부식되고 이제 그러니까 이 연구소를 이제 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연구소가 다 막혀 있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K가 이 연구소에서 나가려고 생각을 하게 되는가? 인간 근처에 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나가려고 하고 스스로 뛰쳐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는 거죠. 이제 3편에 가면 부제가 있을 법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제 K가 환경청장이 되어가지고 오염지역을 청소를 하는데 그 오염지역이 이 연구소도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계속 그 연구소에서 성장을 하고 자라나면은 이 통제가 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K는 증오를 가득 담은 시선으로 하지만 애정을 주체하기 힘든 눈으로 인간을 보는 이런 이제 세계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건 무엇 때문도 아니었을 겁니다. 단지 로봇이 의지를 갖게 되었고 그리하여 사물이 아닌
생물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저 그대들이 생명이기에 살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살아있으므로 다른 생물에게 종속된 존재일 수 없으니 스스로 살기를 바라며 그대들을 떠났을 것입니다. 이 소설에서 어떤 과학적 근거를 찾는다면 오류투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지만 이 로봇 세계에서 다시 시작하는 유기생물체의 세계는 새로운 우주 탄생이 아니겠는가. 김보영 씨가 여성이거든요. 한국을 대표하는 SF 작가 중 한 사람인데 이분이 참 상을 많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 SF 소설의 전미 도서상 후보로도 오르고 하는 그런 책을 읽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오늘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같이 읽은 책 소개하고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즐겁게 주말이 되시고 또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최미정님 소개한 것처럼 오늘도 무조건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